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내용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AMD와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뉴스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부터 좀 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출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깨작깨작 공개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유저들의 기대도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시그래프 2022에서 인텔이 A770을 사용해 블렌더 사이클을 실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렌더링 성능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그냥 A770을 통해서 우리는 렌더링도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공개라 어쨌든 제품은 만들고 있고 실제품이 나온 건 알겠지만 그래서 대체 어쩌라고 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최근 유에그에서 에즈락의 A380 모델이 139.99달러에 사전 주문이 시작되었고 8월 22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일단 뭐가 됐든 드디어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75W TDP의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뭐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 말에는 상급 모델을 출시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RTX 3060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뭐 자료를 최근에 내놓고 있는 걸 보면 AMD와 엔비디아가 올해 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걸 인텔은 얘들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뭐 가격이나 좀 싸게 나온다면 팔리긴 하겠죠. 여튼. 자, 인텔은 PCI 스페이스 5.0을 먼저 오픈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PCI 스페이스 5.0을 지원하는 M.2가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AMD가 라이젠 70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PCI 스페이스 5.0 기반의 M.2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머지않아 PCI 스페이스 5.0 M.2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성의 90 프로라고 하는 PCI 스페이스 5.0 기반의 M.2 SSD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CI SIG에 삼성의 새로운 M.2 리스트가 추가되었고 커세어 역시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출시에 맞춰서 제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커세어가 최근에 추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PCI 스페이스 5.0 기반의 M.2 SSD인 MP700을 출시 준비 중이고 공개된 성능 수치를 보면 최대 읽기 속도가 1000MB/s, 최대 쓰기 속도 9500MB/s입니다. 얼마 전 라이젠 7000 시리즈 기반 시스템에 파이썬 PCI 스페이스 5.0 컨트롤러를 통한 테스트 관련 내용 유출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I 스페이스 5.0 기반의 초기 M.2는 초당 읽기 속도 10기가, 쓰기 속도 9기가에서 10기가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라이젠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AMD는 이번 달 말에 라이젠 7000을 공개하고 9월에 시장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MD는 8월 29일 동부표준시 오후 7시 AMD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Together We Advance PC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 내용은 예상하시듯이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DDR5 그리고 뭐 새로운 AM5 플랫폼 관련 내용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8월 말에 공개를 합니다. 물론 이날 라이브에서 출시일 및 MSRP 관련한 내용의 공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AMD가 라이젠 7000 시리즈 출시일을 원래 9월 15일로 잡았었는데 27일로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9월 27일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AMD가 라이젠 7000을 만약 먼저 출시를 하면 인텔이 랩터 레이크 발표에서 라이젠 7000을 비교군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이 연기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세대 싸움에서 라이젠 7000이 승자일지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승자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까요? 최근 라이젠 7000 시리즈의 판매 패키징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소식은 아니지만 라이젠 7000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반가울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라이젠 7700X의 실물 이미지도 유출되었습니다. 일단 판매 버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AM5 소켓에 장착된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실제 CPU 모습을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아마 이 영상에 이런 댓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렇게 숭숭 뚫려 있으면 써멀 들어가면 어쩔? 뭐 이런 댓글 말이죠. 그쵸?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한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새로운 히트 스프레더 디자인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AMD에서 답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핵심은 쿨러 호환성 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게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AMD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기존 AM4용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하단에 핀이 있는 자리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캐패시터를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GA 방식의 AM5에서는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를 배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위치를 변경을 해야만 했는데 열 문제 때문에 히트 스프레더 아래로는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컷아웃 디자인, 그러니까 뚫어버리는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패키지의 크기라든지 길이, 너비, 높이 등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AM4용 쿨러와 호환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AMD가 AM4 플랫폼에서부터 꾸준히 뭔가 이 호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뭐 인텔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자, 트위터발 루머입니다. 엔비디아가 RTX 3080 12GB 모델의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트위터발 루머입니다. 오피셜은 아니에요. 자, 이유에 대해서는 예상하시겠지만 채굴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고 그래픽 카드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한 9월 15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이 다가오면서 기존 채굴 시장의 압박이 더 강해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요 대비 초과 공급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그래픽카드 시장, 그래픽카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었던 3080 12GB 모델을 추가 공급하면서 칩 재고를 좀 정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뭐 어차피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상황에서 고급형 카드가 또 이렇게 공급이 잘 되면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손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시각과 소비자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많아지니까 뭐 결론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실적 예비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채굴 시장에서의 수요로 인한 실적 증대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은 따로 항목을 분리하지 않았고 그냥 게이밍 실적에 포함시켰었죠.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채굴 시장에 타격을 받은 현재 과연 엔비디아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게이밍 파트의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44%, 전년 동기 대비 33%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채굴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린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6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가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자, 게임 파트 매출은 20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33%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38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습니다. 자, 일단 예비 결과라서 추정치 기반이며 수치는 추가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동안 꾸준히 실적을 갱신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결국 채굴 시장이 무너지면서 실적 하락을 기록했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 게이밍 파트의 실적 감소는 그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실적 부분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RTX 4000 시리즈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희망적일 겁니다. 자, 역시 코인은 위험합니다. 자, 제품 소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커브드에 굉장히 집착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커브드와는 다른 천알 곡률에 제대로 휘어진 녀석을 선보이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 커브드와 최근 트렌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PC 모니터에 대형화를 더해서 오디세이 아크 모델명 G97MB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55인치 크기의 천알 곡률을 가진 제품으로 3840-2160 4K 성도의 GTG 1ms 주사율 165Hz 스펙을 가진 퀀텀 미니 LED 백라이트를 채택한 모델입니다. 2.2.2 채널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뭐 정말 독특한 건 저 사이즈의 피봇도 지원합니다. 피봇 55인치. 아, 갑자기 땡기네. 하여튼 솔직히 저 피봇에서 좀 관심이 가는데 일단 모니터라고는 하지만 삼성 게이밍 허브가 탑재되었고 뭐 최신 삼성 TV의 DNA를 일부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스펙이 굉장히 빵빵한데 가격은 340만 원입니다. 이달 24일부터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9월 7일부터 오픈마켓 및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상당히 여러 의미로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자, 이번 8월 구독자분들은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네. 구독자 동시아님께서 8일부터 12일까지 휴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휴가 보내셨네요. 양집 사셔서 어디 가지는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라서 네, 어디 가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도 재충전의 시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4주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헬로퍼스님께서 5일에 직접 개발한 인디게임을 출시하셨다고 하십니다. 7개월간 열심히 작업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왜 댓글에 이 게임명이 없는지, 예, 게임명을 남겨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텐데, 그렇죠? 게임명. 네. 헬로퍼스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게임명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개발자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홍준성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그리고 이준희님께서도 14일에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늦었지만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사 가신다고요. 이사 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이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12일에는 윤정열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AMD랑 인텔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건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사님께서 6일 결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미뤘던 결혼식을 1년 7개월 만에 하셨다고 하십니다. 정말 신부되는 분이 너무 심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곁에 있던 분과 헤어졌어요. 저는 뭔가 내가 힘들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마음이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미안해서 놔줘야 하는데 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또 감성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분이 빠이빠이 하셔갖고 헤어졌긴 했지만, 신부분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으라고 잠시 힘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분명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화이팅! 올여름은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쵸, 가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